네, 살짝 좀 걱정을 했던 어닝 시즌을 전혀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S&P 500에서 의미 있는 또 숫자가 점검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있게 올라가고 있는 뉴욕장을 조금 부러움도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어떤 부분들 중요하게 점검해봐야 될지 저희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별로도 격차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의미 있는 돌파대가 나왔습니다. 간밤에. 예. 어제 3대 지수 보면 다우 지수는 약보합을 기록했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강세 0.6%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S&P 500의 뭐 사상 최고치를 썼는데 0.3% 상승했습니다. 어제 S&P 500의 상승은 테슬라가 이제 주도를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 1% 정도 올라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개별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뭐 저기 테슬라의 강세, 그 다음에 포드도 3.2% 강세, 그 다음에 GM도 1.3%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태양광 업체인 썬파워도 3.3% 강세,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업체인 플러그파워도 2.3%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도 2.3% 강세를 나타냈고요.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 EV고도 3% 상승, 차지포인트 홀딩스도 4% 상승했습니다. 로블록스도 5.9%, 6%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어제 엔비디아도 어제 한 2.7% 상승, AMD도 2.5% 상승, ASML도 한 2.56% 상승, 그다음에 자일링스도 한 2% 상승해가지고 또 다시 사상 최고가를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3.2% 상승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증권사 글로벌 IB들 쪽에서 뭐 좋은 전망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을 자기네들이 봤는데 지금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강력한 영업이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률이 약 14% 정도, 15%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장기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엔 높은 영업이익률의 배경은 지금 뭐 비용 절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영업의 유연성이 지금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수 투자에게는 매수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9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그다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같은 의견입니다. 뭐 비슷한 의견인데 영업이익률 상승에 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제 뭐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제시하면서 그러나 목표 주가는 또 900에서 1000달러로 올려 잡았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제 글로벌 IB들의 이제 목표 주가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950달러, 1000달러 뭐 이렇게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뭐 지금 그러나 가장 높은 곳을 제시한 쪽에서는 엘라자 어드바이저스라는 곳인데 1590달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AMD는 2.5% 상승을 했는데요. 서스퀘나 증권에서 견조한 성장세가 이제 계속될 것이지만은 추가적인 가이던스 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거 이유는 지금 PC 시장이 지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긍정적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130달러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넷플릭스가 이제 4.5% 상승을 했는데요. CS증권에서는 향후 6개월간 새로 이제 공개될 이제 컨텐츠 중에서 흥행작이 뭐 계속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2022년 전망치가 상향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을 제시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74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보면은 아메리칸 항공이 좋은 뭐 한 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연방 정부 지원으로 흑자를 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모더나 같은 경우도 한 2% 상승했는데 파이퍼 샌들러 증권에서는 이제 부스터샷 교차 접종 허용이 모더나의 이제 매출 기회 확대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뭐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목표 주가는 44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페이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5.9% 거의 6% 가까이 하락은 했는데 지금 번스타인에서는 지금 핀터레스트와 이제 M&A를 하려고 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의문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가 이제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램 리서치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반도체 장비 업체죠. 영업이익은 42% YOY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지금 매출이 소폭 하회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주간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지금 29만 명으로 발표됐죠. 그리고 전주보다 6천 명이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시장 예상치로는 30만 명이었는데 좀 하회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 23.8이 나왔는데요. 전월은 30.7이 나왔습니다. 전망치가 24.5였는데 전망치하고 전월 대비 모두 하회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어제 이제 인플레가 예상보다 좀 길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높은 수요가 계속적으로 인플레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금리 인상을 내년 3분기나 4분기로 예상을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미 있는 발언이 조금 주목했던 게 애틀란틱 연은 총재 좀 발언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생각보다 이렇게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 같은데 이르면은 3분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뭐 네. 9월 정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예. 이런 부분이 뭐 국제 시장이라던가 달러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위쪽으로 금리라던가 이런 거 가능성 열어놔야 되겠습니까? 어떤 그러면? 걸 열어나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라던가 네. 지금 환율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이 네, 발언이. 네. 네. 뭐 어제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1.7을 바짝 다가섰죠. 어제 바짝 다가섰는데 뭐 지금 예상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지금 금리 인상 뭐 아직까지 좀 먼 이야기인데 뭐 지금 뭐 각자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뭐 서둘러야 된다는 쪽은 3분기에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내년에는 하지 말고 2023년에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뭐 조만간에 뭐 조금 이제 내년 정도 한 3, 4월 정도 되면 조만간에 확실한 윤곽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했듯이 여기서 계속 얘기했듯이 한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비슷한 시각입니다. 네,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좀 조기 긴축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인플레하고 고용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겠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계속해서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고용 시장도 이제 평탄한 흐름으로 좀 봐야 될지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예, 뭐 네. 계속 점진적인 회복은 일어날 것이지만은 뭐 큰 폭의 뭐 아주 서프라이즈한 뭐 노동시장, 고용시장의 개선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정도만 돼도 지금 연준은 지금 만족할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상적인 수순으로 가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지금 여기서 고용 시장이 조금 더 악화된다고 해서 연준은 결국에는 물가나 인플레이션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네. 예정되는 스탠스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최근에 굉장히 강하고 힘있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을 법한 자리에서 S&P가 그 자리를 뚫어냈거든요. 이거 의미 있다고 보실지, 그리고 현재 구간에 다우가 조금 헤맸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온 지점에서 향후의 지수 방향은 어떤 쪽으로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어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 월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간다기보다는 네. 업종별로 순환매가 나타날 것이다. 섹터별로 결국에는 어제는 다우가 그러니까 강했지만은 오늘 이제 약한 것은 결국에는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좀 나타난 것으로 좀 봐야 되겠고요. 어제 기술주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7%에 바짝 다가섰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강세를 나타낸 것을 보면은 계속적인 순환매가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실적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한 80% 이상이 지금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예상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지금 결국에 기업 실적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계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실적이 나타나는 것은 뭐 제품 가격에 잘 전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S&P 500 전체 기업의 EPS를 전체적으로 좀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10개 중에 8개가 예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80% 넘게 좀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려는 지금 씻어낼 만한 굉장히 강한 어닝 시즌의 분위기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신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지수 때도 그렇고 저희가 테슬라의 강세, 지금 전문가님께서 $900 분명히 돌파될 겁니다 하셨는데 거의 목전까지 왔는데 네. 테슬라의 이 강세가 달갑지만은 않잖아요. 사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전량 배터리를 교체를 하겠다라는 과감한 선택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계속 우리 시장에 영향을 끼칠지 이거 좀 봐주세요. 어제 이제 테슬라가 이제 지금 그 배터리 NCA가 그걸로 이제 채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로 이제 예. 바꾼다고 했는데, 네. 근데 그 배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행 거리도 짧고 무게도 무겁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뭐 주로 소재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주로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하이니켈 쪽인데 그게 훨씬 이제 무게도 가볍고 주행거리도 길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테슬라의 그거는 지금 뭐 테슬라의 문제, 테슬라가 이제 그걸로 스펙을 사양을 변경하겠다는 것이지 뭐 전체적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그걸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테슬라는 뭐 어떤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가 전체적인 뭐 글로벌 자동차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하는 비중이 뭐 1% 정도 1%도 안 된다고 보면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오늘 그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도이치뱅크 같은 데 경우에서는 뭐 결국에는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좋게도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나중에 향후에 아니 도이치뱅크가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는 이제 뭐 한 $1,000로 상향을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도 충격이 많았기 때문에 NC의 배터리 우리는 양산하거나 납품한 적이 없다라는 해명까지 나올 정도로 해서 어제 굉장히 소재주들이 많이 흔들렸고요. 때문에 천스닥이 무너진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영향이 그러면? 네, 이거는 장기화되는 저는 어제도 예. 이제 오전 방송에서 이 문제를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솔직히 그거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지금 주가하고 밸류에이션이 좀 너무 높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빠진 거지. 그거는 아. 이제 어제 뭐 그 테슬라에 이제 뭐 그 배터리로 교체를 한다는 것은 뭐 아주 그냥 미미한 영향인데 그게 이만큼 확장돼서 포장돼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가격하고 밸류에이션 때문입니다. 결국에. 떨어진 메인 재료를 다르게 보셨군요. 네, 밸류 부담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지 굳이 뭐 비단 테슬라 때문에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쉬어가는 거는 감안하고 전략을 짜봐야 되겠다는 결론 마찬가지네요. 네,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현재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순환매도 제한적인 섹터 내에서만 조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저희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좀 봐주세요, 전문가님. 우리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요?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반도체주가 힘을 내는 뭐 기술주 중심으로 힘을 내야지 조금 더 업사이드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살몬 리포트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반도체 장비주나 뭐 소재주,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결국에는 지금 전체적인 뭐 지수만 어느 정도 뭐 크게 못 간다고 보면은 계속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도 계속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결국엔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장 전에 좀 찜찜하게 점검이 되는 뉴스가 헝다인데 아마 23일에는 공식적인 디폴트 선언이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미국장보다는 이 헝다 뉴스에 아시아 시장이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 번 시장의 걸림돌 악재가 될까요? 헝다 사태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 네. 않고요. 오히려 그냥 그렇게 이제 디폴트 선언하면은 뭐 10% 5%의 뭐 그 정도의 뭐 악재를 갖다가 완전히 털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조금 더 홀가분할 수가 네. 있겠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헝다에서 끝나지 않고 제2회, 제3회, 제4회가 헝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의 시멘트 경제가 이러다 무너지는 게 아닌가?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감이 휩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한 훼손도가 있다고 한다면 요거는 분명히 악재가 되겠죠? 지금 만약에 그렇게 네.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중국이 이제 부동산 기업들의 이제 이런 압박을 가하고 결국에는 전체적인 이제 뭐 전체 경제에서 부동산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좀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산업 구조조정을 하려는 과정. 네. 만약에 계속적으로 2의 헝다, 제3의 헝다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뭐 이쪽에서 달러 표시 채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면은
결국에는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냥 그때 당시에 뭐 소폭 영향이 있겠지만 저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나 리스크도 그리고 2차 전지에 영향을 미쳤던 테슬라바의 영향도 크게 좀 보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주말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님. 최근에 뉴욕장과 그다지 커플링화 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 감 어떻게 잡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장도 종목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시가총액 1, 2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은 지수는 조금 그래도 강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나타낸다면은 전체적으로 좀 기술주 테크주 중심이 좀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닥 잡았다고 보시나 봐요, 반도체 쪽도. 네, 저는 어제부로 좀 봤는데요. 좀 네. 계속적으로 요 며칠 계속 봤는데 삼성전자 68,300원이 어느 정도 바닥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시적으로 물론 한 69,000원대 다시 한번 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톱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많이 안 흔들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종목 장세 대응해보자. 네. 네, 이렇게 저희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어닝의 힘으로 슈팅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보면 에너지주가 또 급락을 했고 종목들의 변동성은 좀 꽤나 나타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부담은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입을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밸류 높은 종목들 고점주들에서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급하게 나오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면서 리스크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 전반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 자체가 오늘 뭐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홍다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뉴스 플로우의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 장의 전략 잘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최원주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타임즈였습니다.